안녕하세요, 김 PD입니다. 오늘 또 이제 사무실에서 두 편의 녹화를 하고 있네요. 제가 이번에 다룰 주제는요, 한번 다룰까 하다가 좀 타이밍을 놓쳐갖고 지금 다루게 되네요. 제 영상을 이제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. 그, 장 대표의 어떤 그런 그 체제가 이제 그 완성된 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명직 최고위원을 뽑지 않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먼저 영상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. 뽑지 않을 수도 있다. 그래서 왜 이렇게 지명직 최고위원을 임명하지 않는가 아니면 뽑지 않을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한번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. 아마 좀 기억에서 사라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. 지금 뭐 워낙 뜨거운 문제가 많다 보니까 한때는 이제 장 대표 이제 체제가 출범하면서 지명직 최고가 누가 될 것이냐 아마 이제 이런 얘기가 많이 설왕설래가 됐었는데 지금 쏙 들어갔죠. 근데 요번쯤에 한번 좀 해볼까 합니다.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출범한 국민의 지도부도 이제 몇 달이 흘러가고 있습니다. 이제 그 중심에선 장동혁 당대표.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로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에 대한 공석입니다. 그러면 왜 지금까지 그 자리에 인사가 발표가 되지 않았을까요? 그래서 오늘은 그 배경의 의미 그리고 남은 과제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그 지명직 최고위원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? 이게 당원 당규에 따르면요, 이제 최고위원회는 당 대표, 선출직 최고위원, 정책위원장, 지명직 최고위원 등으로 구성이 되죠. 이제 지명직 최고위원은 당 대표가 직접 지명합니다. 그리고 최고위원과 당무위원의 인준을 거쳐서 확정이 되죠. 자, 즉 이 자리는요, 그 당 대표의 정치적 색깔이 가장 뚜렷하게 반영되는 위치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지명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어떤 그런 그 당내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정치판의 어떤 그런 시그널을 보내게 되는 거죠. 한마디로 와, 나의 색깔이 이렇다. 이제 그만큼 좀 파급 효과가 있는 자리입니다. 이 9월 초 시점에서 장동혁 대표가 구성한 이제 지도부에서 현재까지도 지명직 최고위원만 유일하게 지금 남아 있는 상태죠. 언론은 뭐 이제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는 있습니다. 한편으로는 이제 색채를 배제한 인선, 개파색을 옅게 하려는 전략적인 분석이다. 뭐 이런 말씀을 하는 언론도 있고 이런 이야기를 다른 측면에서는 그 지명직 최고위원을 통해 반탄핵파 강선 지지를 포용하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. 또 장 대표는 이제 본인이 그 지명직 최고위원을 고민하고 있다고 기자회견에서 언급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즉 이제 이 단순한 인선이 늦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를 어떤 시점에서 지명할지에 대한 전략적 고민이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. 저는 이제 다양한 시점으로 보는데 끝까지 지명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또 그게 또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요. 근데 왜 이렇게 늦춰지고 있느냐? 그 전략적인 좀 이유를 한번 한번 분석까지는 아니고 한번 제가 생각하는 대로 한번 썰을 풀어볼게요. 그러니까 장 대표는요, 계속 그 단일 대우라는 얘기를 상당히 강조를 해왔습니다. 그 개파색이 짙은 인사를 섣불리 지명할 경우에는 이제 내부 갈등의 재점화 우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인선 시점을 늦추고 이렇게 길게 끄는 게 오히려 신중하게 선택을 한다는 어떤 그런 그 신호를 보내는 어떤 전략적인 해석일 수도 있죠. 또 아마 이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를 놓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장 대표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. 거기에 대한 부담도 분명 계시겠죠. 그리고 또 하나는요, 지방선거 및 중도 전략의 연계도 좀 있을 수 있다고 좀 봐요. 이제 보면 어딘가 제 썰입니다. 앞으로 이제 진행될 지방선거 총선,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고려했을 때
이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이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미래 선거의 전략의 일부로 생각하고 늦추고 있다. 이런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. 어떤 이제 그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짠하고 좀 스타덤을 일으키고 어떤 스프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략적 도구로 이용할 수도 있어요. 또 하나는 그 신뢰회복과 이미지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랄까요? 그러니까 이제 그 장 대표는 항상 그 지금 상황이 내부 결속과 이제 외부 신뢰회복을 동시에 지금 같이 가야 될 상황이죠. 그래서 인선이라는 자체가 논란이 되거나 색깔 정치가 되는 어떤 이런 부분을 되게 우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논란이 적고 이제 실무 능력이 있는 인물에 대한 검증 이런 것들이 중요한 판단으로 좀 그 선택을 유보시키는 어떤 그런 상황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제가 이제 모셨던 경험을 좀 보면 어떨 때는 이제 그 끊임없이 치고 나가는 스타일도 있습니다. 분명히 이분이. 근데 어떨 때는 되게 신중하게 고려를 해요. 그리고 특히 어떤 인선이나 공천 문제에 있어서 좀 자신의 영향력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질 않는 부분입니다. 이분이 제가 지켜봐온 어떤 그런 경험으로서는 그래요. 그래서 저도 지명직 최고위원을 지명 안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한 달 전쯤에 여러분한테 아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.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으로 제가 이제 분석을 좀 드리는 거고요. 그리고 이 인선 시기가 지연되는 것은요, 단순히 미루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를 담고 있는 어떤 행위일 수도 있어요. 저는 아직까지 그 인선이 그 하지 않는다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. 근데 미뤄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모르죠. 뭐 저도 이제 당동혁 당대표 속마음은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은 미뤄진다고 봅니다. 이제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세 가지를 노리는 것 같아요. 급하지 않은 그런 인상을 줄 수가 있고 반대로 또 잘 준비된 인사다. 또 내부적으로 수많은 곳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날라오는 것을 잠시 뒤로 하고 이제 한 박자 쉬어서 당내에 대한 어떤 그런 인선에 대한 잡음을 없애려고 하는 어떤 그런 전략적인 어떤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. 제가 보는 그 장동혁 당대표는 아마 그럴 거예요. 물론 뭐 제 썰인데 제가 지켜본 바가 그렇다는 겁니다. 그렇다면 이제 이 인선이 좀 이제 느려지면서 뭐 여러 가지 좀 리스크도 올 수도 있죠. 근데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큰 리스크는 없습니다. 근데 이제 공백이 좀 지속되면서 지도부 완성이 되지 않았다는 좀 피로감도 있을 수는 있어요. 예, 뭐 나름대로 이제 그 인선에 대한 불만을 가진 세력들이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. 근데 저는 그 리스크보다는 기대 효과가 더 클 것 같아요. 당장에 인선을 안 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미루거나 인선을 하지 않으면서 얻는 효과가. 왜냐하면 이제 그 한 박자 쉬고 가면서 외연 확장의 상징이 될 수도 있고 인선이 완료된 후에 다시 또 한 번의 새로운 지도부라는 긍정적인 인식을 줄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또 당 전체의 이미지가 전환되는 또 계기도 만들 수 있다고 좀 봐요. 그래서 마지막이 조카 카드라고 하죠. 조커 카드 할 때 이 조커 카드를 이제 한 장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를 좀 보자면 인선 발표 시점 저는 분명히 쓸 거라고 보는데 지방선거 일정을 감안해서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조금 더 있다가. 예. 그리고 또 이제 지지율 변화 이런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. 그리고 만약 인물 구성이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건 평범한 인물들은 아닐 것 같습니다. 지금 이렇게 그 시간이 지나는 거 보면. 그리고 아마 이 인물을 통해서 어떤 그런 메시지를 분명히 전하겠죠. 아마 혁신과 통합, 외연 확장 이런 키워드를 가지려고 할 겁니다. 그리고 또 개파색에 대한 또 생각도 분명히 할 거고요. 그리고 이제 또 나름대로 이제 그 팀이 다 꾸려졌으니까 인선 이후에 어떤 지도부의 활동 방향을 또 한번 그 변침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
계기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봐요. 그래서 참 머리를 잘 쓴 것 같아요. 당장에 임명하지 않고 이 카드를 하나 남겨놨다는 게 여러 가지 그 당 내부 또는 외부에게 그 또 한 번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고 또 당의 어떤 그런 변침이나 또는 변환 시점 이런 원동력을 한 번 더 푸시할 수 있는 이 카드를 지금 챙겨놨다는 게 저는 이 장동혁 대표의 그 전략적인 어떤 그런 뛰어난 모습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. 저도 이제 이분을 모시면서 항상 놀랬던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거든요. 이제 뭘 하나 숨겨놔요. 숨겨놓고 한 두 수, 세 수 정도 생각을 합니다. 치고 나갈 때는 과감하게 치고 나가고 또 뺄 때 빼요 또. 이제 그거를 이제 당장에는 좀 이해를 못 하는데 조금 이제 지나가 보면 아, 저 사람이 왜 저랬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했던 경험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요번에는 제가 좀 눈치를 깠죠. 아, 이거 좀 늦어질 수 있겠구나. 저 카드를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쓰겠구나. 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.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. 그러니까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을 미루고 있는 것은 단순한 망설임이 아니에요. 전략적 판단입니다. 분명히 카드 쓸 겁니다. 계파 갈등을 피하고 당장에는 외연을 넓히면서 당을 단일 대우로 만드는 것. 또 그리고 또 한 번의 어떤 그런 지도부의 새 출발 또는 당의 어떤 개혁적인 그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아주 좋은 카드죠. 이게.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만큼 미뤘으니까 언제 어떤 인물로 어떤 방식으로 그 자리를 메울 것인가죠. 이 메우는 것 자체가 이제 완성된 지도부의 신호탄이죠. 그리고 당 전체의 이미지 전환이 시작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는 그 나름대로 장 대표의 했던 그런 신의 한 수 전략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걸 좀 들고 있다가 조만간에 빵 터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. 여하튼간에 그 제 생각은 이렇다는 점이고요. 그리고 이렇게 봄으로써 여러 가지 어떤 그 당의 변화를 한 번 더 추구하고 본인의 어떤 그런 리더십을 한 번 더 보여줄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을 하신 건 참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. 이렇게 미루시는 게 물론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. 뭐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거고 한번 지켜보시죠. 오늘의 그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김PD였습니다.